제가 뭔가를 또 잘못 건드렸군요. 네. 일단 오늘 순서는 전년도 수능 대충 분석하고요. 그 다음 이제 대입 현황, 수시와 정시의 현황에 대해서 본교 입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변화된 건 사실 크게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해요. 근데 그 전년도하고는 많이 변했죠. 작년에가 처음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혹시 또 2학년 학부모님 계세요? 2학년 학부모, 2학년 자녀를 두신 분? 고2 자녀를 두신 분 지금 여기 없으시군요. 고2부터는 또다시 변해요.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학년부 일정이랑 지리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수능인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도 학생도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 수능인데 이전 연도 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전년도하고 작년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점수를 이전 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 보면 뭐 굳이 찍으실 것까지는 없는데 별로 잘하지는 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는 바람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괜찮아요. 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9월 목평하고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국어는 뭐 9월 목평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수능하고 작년에 불수능이었죠. 애들이 불수능이다 못해 화상 입었죠. 다 대고 써졌죠. 그래갖고 국어 1등급이 9명이었는데 8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목평에서 7명인데 수학에서 7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가로 안에 0이라는 건 뭐냐면 이따도 말씀드릴 테지만 인문계 1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혹시 여기 교육부 놈 계신가요? 교육부 놈 안 계시죠? 마음껏 하겠습니다. 인문계가 한 명도 없어요. 수능 1등급이. 그 전년도에는 수능 인문계 1등급이 14명씩 나왔어요. 수학에서도. 그랬는데 체제가 바뀌면서 인문계는 단 한 명도 수능 1등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 나온 학생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정도로 인문계에서 수학에서 1등급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인문계에서 수학 1등급 맞는 애는 어딜 가든 다 가요. 어서 없이 하겠죠. 근데 그거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전국이 다 똑같아요. 지금 전국 인문계가 다. 그래서 내가 교육부 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문계 주기기가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죠.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되게 영어를 잘하나 봐요. 왜냐면 작년에 수능 영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내가 작년 요 자리에서 올해 수능 어려울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16명이나 나왔어요. 평상시 그 이전 년도 재작년 같으면 영어가 보통 1등급 기울이 10몇 프로인가 뭐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5점 몇 프로인가 절반 반토막 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16명 나왔고 2등급 이상이 뭐 한 7, 80명 되잖아요. 3등급까지 오면 100몇십 명 되잖아요. 160, 70명 되죠. 그래서 절반 이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영어 3등급 이상 맞는 거예요. 작년 영어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어쨌든 작년 수능은 이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모의고사하고 올해 3월 모의고사하고 난이도는 올해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수학 같은 게 그 등급 컷이 70몇 점이었거든요. 1컷이, 1등급 컷이. 그래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그 본거하고 올 지금 엊그저께 봤죠? 그 본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학생들이 좀 좋아요.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박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교 이제 궁금하시죠? 수시하고 정시 어떻게 됐는가. 근데 사실 죄송한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제가 만족할 만큼 작년에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자, 일단은 학교 건수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교과전에 작년에 이제 교과전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종합정리능도 물론 늘었죠. 근데 지원 건수가 261건인데 그중에 합격 건수는 45명이에요. 차이가 나죠. 종합이 예전 같지 않아요. 종합 옛날에 솔직히 우리가 다 이렇게 쪽 짜먹은 게 종합에서 많이 갔어요. 옛날엔. 그래서 주역이 우리가 종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종합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이게 아마 인문계 영향 탓도 있을 거예요.
우리만은 아니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자소서 필요 없어요. 그냥 원서 집어넣고 가서 시험 보면 되거든요. 논술 잘하든 못하든 그냥 가서 한번 부딪혀보는 거,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해요. 498건 지원했는데 그중에 31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6%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는 좋은 거예요. 전국 평균 논술이 대략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논술에 좀 재능이 있는 거 2%면 괜찮은 거거든요. 논술이 많이 줄어서 인원도 많이 줄어서 이제 뽑는 인원도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뭐 실기 전형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휴학을 가는데 호남선 탈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을 탈 것이냐 이거 문제잖아요. 호남선 타고 싶은 분은 아니면 그렇다고 여기 전라도 분을 비하는 바람은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싶죠. 다. 그래서 우리 학교 보면은 이게 최근 들어서 솔직히 좀 바람직해요. 예전에는 솔직히 천안권 정도만 가도 너 괜찮아 잘했어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천안권은 안 가요. 가지를 않아요. 경기권 밑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웬만큼 나면 경기권 안으로는 다 들어오고요. 대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울 특수대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뭐 유니스트, 공사, 그 다음 무슨 뭐 저런데 뭐 또 어디죠? 교대, 그 다음 뭐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특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해서 서울권하고 해서 대충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좀 이따 그래프도 나올 거지만 요 빨간 게 정시고요. 이걸 뭐 민트색이라고 그러죠? 민트색이 수시예요. 뒤집어졌죠. 예전에 우리 학교는요. 수시가 이만큼 놓고 정시는 이랬어요. 그리고 정시는 영양가가 없었어요. 수시에서 다 짜먹을 거 짜먹고 정시는 다 천원권 밑이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특목고가 된 거예요. 솔직히 이 지역에서. 솔직히 그 내신이라는 건 솔직히 비율 먹기잖아요. 4%, 7%, 1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먹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목고에서도 어차피 4% 안에 들어야 1등급인 거고 그거 못 들으면 2, 3등급 나를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특목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주로 정시를 많이 가잖아요. 그거하고 양상이 똑같아졌어요. 비슷해졌어요.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가 훨씬 많아졌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점차 정시가 많아지고 있는데 영양가도 있어요. 정시를 간 애들이 뭐 다 뭐 어디 저쪽 아랫동네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 스카이 쪽 뭐 이런 쪽 서울 쪽에 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 소위 말하는 지방대라고 하는 곳은 몇 명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쪽 경기권 안쪽이나 서울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빨간 작대기가 높아졌죠. 하지만 지방대는 좀 민트가 좀 높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다음에 수시하고 정시 결과 플러스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쪽 서울하고 특수대 쪽에 많이 이제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조금 소원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 5년간 이제 서울대학교 진학 현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근데 요즘 서울대학교로 학교 평가하면 촌스러운 거 아시죠? 서울대 위가 누구예요? 의대잖아요. 요즘 애들 서울대 버려요. 서울대 합격해도요. 서울대 버리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의대라도 가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 몇 명 갔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의대 몇 명 갔어?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대가 바보예요. 여기 혹시 서울대 출신 계신가? 바보예요.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의대들한테 자기네 자원들을 뺏기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 가려면 투과목을 해야 돼요. 의대는 투과목 안 해도 돼요. 과학과목에서 투과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럼 서울대 가고 싶은데 투과목을 안 했어. 그러면 에이씨 안 가. 그리고 의대를 가는 거죠. 그리고 설사 서울대 합격했어도 버리고 의대로 전향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서울대 위에 의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연계 어머님들 아싸라고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따 자세하게 보고요. 대충 이렇게 돼요. 작년에 서울대 3명이 갔고요. 의대 쪽은 6명이 됐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3명은 재학생은 아니라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이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여기 재수생이 많이 끼진 않았어요. 어차피 걔들이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가 합격했어도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라고 전화 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주워 들어서 뼈목에 들어서 이렇게 해서 통계를 잡은 거지 여기에 재수생이 다 하고 재학생들은 별로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워낙 굵직한 애들이니까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안타깝지만 서울대는 있지만 이게 재수생이에요. 그리고 사관학교도 있어서 사실은 이 사관학교도 공군사관학교 7명이 됐었어요. 1차가.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중에서 요즘 제일 센 거거든요. 옛날이나 군부독재 시절, 군부독재? 그렇죠. 어쨌든 군부독재 시절이나 육사가 진짜 오야였거든요. 짱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공사가 제일 세요. 그 다음 육사, 그 다음 해사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공사는 사실 사관학교는 1차 필기 시험 붙으면 웬만하면 합격하거든요. 진짜 어디가 진짜 좀 시원찮지만 않으면 체력검사 통과만 하면 웬만하면 다 합격해요. 근데 공사가 7명이나 합격했었어요. 1단계가 필기 시험에서. 근데 얘들은 공사를 가고 싶어서 시험 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자기 테스트. 그래서 포기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2명 이제 공사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자의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안 간 거예요. 시험 보러 안 가고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관학교 붙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1단계에서 웬만하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은근히 많이 붙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7명 정도가 1단계 필기가 다 통과했으니까 그런 거로 보면 확실히 많이 발전이 된 건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굵직한 대학들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작년도 이게 입결 자료입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고 대충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거는 빨간 거로 표시만 해놨거든요. 고대가 1.75가 합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균관대학교 1.69고 이화여대가 2.46이에요. 이게 다 누구예요? 인문계예요. 아까 인문계 어머님들 힘내라고 화이팅을 했지만 인문계 죽이기거든요. 왜냐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인문계에서 내신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수학 때문에.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같이 통쳐갖고 내신 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밀릴 수밖에 없죠. 자연계한테. 그러니까 자연계 밑을 깔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의 사정이냐? 아니죠. 전국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인문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문계 애들은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인문계 쪽에서 1등급 받은 애가 없어요. 내신 성적 1등급이 한 명인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등이 2등급이에요. 예전엔 문과 쪽에서 1등급이 한 몇 명씩 됐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교육과정에 의해서 인문계 학생들이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등급 학생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대학 내신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1등급이 2명인데 원래 이제 정상적인 학교 이렇게 내신 선정하고 말고 대학별 내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그 학교로 집어넣어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대가 1.75가 고대 간다? 돈도 못 꿨어요. 고대 가려면 예전에 인문계에서 고대 가려면 보통 1.5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했었어요. 여기 교감 선생님들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게 가잖아요, 영문과에. 얘 2.46이 이화여대 갔어요. 예전에 이화여대 가려면요, 1점대 아니면 어떻게 줄도 못 써도 근처도 못 갔죠. 근데 2.46이 되잖아요, 종합전형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인문계가 내신이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기도 해요. 내신 따긴 힘들지만 그만큼 커트라인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떡하나 이거 우리 아이는 인문계인데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좀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다 인문계만 일부러 빨간 거 쳐놨어요. 자, 3.53, 3.83인데 번대가 됐어요. 근데 뭘로 됐어요? 논술로 됐어요. 사실 논술은 자기 내신 성적 대비 학교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힘들어요. 아까도 봤지만 400몇 번 써갖고 몇 번 못 건지잖아요. 근데 논술은 뽑는데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고대는 완전 논술도 없앴지만. 그런데 자기 내신 대비 학교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학생도 있어. 5점대면 솔직히 갈 데가 없거든요. 이 근방도 못 가잖아요. 5점대면 내신이 5점대면 경기권은 힘들고 천안권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 학생이 논술로 서울권에 간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술이 자기 내신 대비 학교를 높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논술로 달려들어야 되겠네?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적장에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고 얘도 보세요. 5.28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논술로 항공대를 갔어요. 그것도 세이브하죠. 자율주행학과. 그러니까 이런 논술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함부로 덤빌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작년도 그 입결에 대한 현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또 수능 체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늘 나오는 거죠. 몇 명이다. 근데 올해 다행스러운 거는 어떻게, 다행은 다행이죠. 모집 인원은 증가했는데 아이들은 줄었어요. 많이 줄은 건 아닌데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줄었어요. 학령 인구가 줄었어요. 그래갖고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시 모집에서 27만 2,442명을 뽑아요. 작년에 26만 2천 명 정도 뽑았거든요. 조금 늘었죠. 물론 뭐 수시를 더 늘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시는 약간 줄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총합이 작년에는 34만 6천 명 정도인데 올해는 34만 9천 명 정도라서 몇천 명 늘기는 늘었죠. 몇천 명이 늘었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학교 한 곳 정도는 뽑겠네요. 한 군데 정도. 근데 보면 78%고 정시가 22%에서 이제 수시가 많이 늘었죠. 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수능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게 이제 현재 대학교 1학년 애들, 작년 애들이고요. 여기까지가 고3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년 지금 고2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체제가 변해요. 그래서 일단은 얘들은 차치하고 우리 것만 볼게요. 여기까지인데 일단 여기서도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자기소개서가 이제 문항이 줄었어요. 그래서 3개라서 큰 부담이 없고요. 글자 수도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한 달은 공부 안 하고 맨날 앞에 갖고 노트북 다다다닥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듬 다 깨지고 그래서 수능에선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3월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1년 동안 왜 공부했어? 핑핑 돌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야, 이씨, 나는 1년 동안 놀아도 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너나 나는 차이가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시 때문에 그래요. 자소서 쓰고 그러면 애들이 한 달가량을 자소서 써요. 빨리빨리 못 끝내.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리듬 다 깨지죠. 그러면 자소서 끝나고 나면 또 면접 준비해야죠. 면접 준비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수능에 내물로 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와요, 잘. 그게 누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은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고꾸라지진 않아요. 왜? 원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요. 가는데 공부를 열심히는 안 해요. 그냥 설렁설렁 해요. 그런데 어쨌든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설렁설렁이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쬐끔쬐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은 1학기 때 죽기 살기로 해요. 진짜 도관 말면 커피 쏟아가며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안 하죠. 왜? 이거 매진하거든요. 자소서. 그 다음 면접 준비. 이런 거에 온 신경, 논술. 이런 거에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때부터 리듬이 깨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1학기 때 잘 나가다가 2학기부터 이제 주춤해서 떨어지다 보면 아마 수능을 1월에 보면 더 떨어질 거예요. 11월에 보니까 그나마 떨어지다 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학생들한테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1학기 때 공부하지 말고 2학기 때 열심히 해. 그게 훨씬 나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시 수시를 봐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딴 얘기하네.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고3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리듬이거든요. 왜 고3이라고 해서 부모님들 여름 휴가 갈 때 넌 고3이니까 남아서 있어 그러고 가족끼리 싹 가잖아요. 그죠? 그 데리고 가서 한 3일간 놀다 와도 공부 뭐 빵꾸 나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에 들었던 거 3일 만에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 이렇게 돼. 비행기만 날라가도 또 가고 싶다. 그럼 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리듬 찾으려면 시간 걸려요. 리듬은 찾기는 힘든데 잃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럼 리듬 복구하다 보면 수능 다가오죠. 그럼 이제 제재해야죠. 자, 어쨌든 교사 추천서는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면접도 이제 서류하고 면접 같이 봐. 옛날에 이제 면접이었는데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요즘은 학교 이런 거 다 가리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조금 변했어요. 정시를 늘렸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시가 78% 뽑았죠. 정시가 22%였고. 근데 정시를 늘렸습니다. 어디에서? 16개 대학에서. 자, 아까 78% 수시가 늘어났고 22%가 정시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학교는 거기 아니잖아요. 그건 전국 단위 얘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학교는 전철 타고 다녀야 될 학교잖아요. 그 전철 타고 다닐 학교들은 정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1% 정도로 늘어났어요. 수시는 50%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볼 거 아니잖아요. 전철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일단 적은 정시에 두고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따가 이제 또 나오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다음 나머지 필요 없고요. 요 지역균형 선발도 이제 늘어났고요. 작년에 이제 뭐 돈을 주네 안 주네 해서 교육부에서 니네 말한 대로 그 돈 안 지원 안 해준다 뭐 이래갖고 각 대학에서 막 이제 교과 전형을 늘렸어요. 니네 수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늘렸는데 그게 어디서 늘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막 늘렸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솔직히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그 전형 남아 돌았어요. 제발 이거 추천 좀 받아가라 했는데도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추천받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역균형 선발이 이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아까 교사 추천서는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 24년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기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수시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소서를 쓰기 싫어서 애들이 종합전형을 안 써요. 교과전형을 써요. 왜 교과전형이 경쟁률이 세냐면 교과전형은 간단해요. 원서 집어넣고 돈만 들면은 접수 끝. 뭐 자소서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쓰고 면접 보러 가기 싫어서 종합전형을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으니까 내년 학생들은 용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갈 길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는요 공통이 76점이에요. 그 다음 선택 영역이 24점입니다. 이 선택 영역이라는 게 화작이냐 언매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6점에 대해서는 뭐 인문계나 자연계는 다 똑같이 보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선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작을 선택하든 언매를 선택하든 네 맘대로 해 라는 얘기인데 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표본 집단은 작아요. 얘가 언매가 화작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쪽을 많이 가요. 그래서 솔직히 공부 못하면서 이쪽으로 가면 점수 따기 힘들겠죠. 당연히 죽을 짓이죠. 그거 괜히 남 가서 들러리 서는 거잖아요. 다 깔아주고 등급 올려주고 남들 등급 올려주고 저기는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또 이게 어려운 만큼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라는 건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선호도 조사해보면 일반적으로 화작이 많아요. 언매가 적고. 근데 말씀드렸죠. 집단이 적고 공부량이 많은 언매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근데 그냥 이게 뭐 받은 점수 그대로 주느냐 그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그 고정점수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정점수 이거 공식인데 아주 머리 복잡해졌는 수학과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해서 몇 점 맞았을 때 뭐 평균 점수가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와서 고정 점수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어도 고정 점수가 되니까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화작이냐 언매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자, 아까 그 조정 방식에 의한 사례 보여드릴게요. A 선택 과목 했을 때, B 선택 과목 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점수 똑같죠. 원점수예요. 71점, 공통 과목에서는 71점 받았고 선택에서는 18점 받았어요. B 선택을 했더니 71점 받았고 선택 과목에서는 18점 받았어.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보정 점수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정 점수가 들어갔더니 얘는 132점이 나오고 얘는 130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아마 얘가 언매일 가능성이 있겠죠. 좀 더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하게 총점은 89 똑같지만 얘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애들이 언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표준 점수 잘 받으려고. 물론 공부계는 하는 애들이. 왜냐면 어차피 대학 가면 표준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원점수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표준 점수로 가는 거니까 표준 점수를 높게 받아야 그거 합산하면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자, 수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리 영역은 74점이에요. 공통 영역이. 그리고 선택 영역은 26점. 이것 때문에 인문계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공통 영역이 26점이고 선택 영역이 74점이면 그나마 낫겠는데 공통 영역 74점에 대해서는 자연계, 인문계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자연계가 이기죠. 인문계들은 걔네들 다 등급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계들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등급이 올라가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다 3등급 맞았는데 갑자기 2등급이 됐어. 공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문계들이 다 밑에서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에서 1등급 한 명도 없다고.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확통으로 갈아타도 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나는 어차피 이 점수 갖고는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들어. 미적분 원하는 미적분 기백 이거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들어. 그럴 바에 나는 점수 잘 나오는 확통 선택해서 점수 높게 받아서 그 밑에 대학 아래 대학 가면 되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걸 왜 적어놨냐면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또 대학에서도 미적분 본에는 몇 퍼센트 가산점 줄게, 확통 본에는 안 줄 거야. 미적분 본에는 가산점 주겠어. 기백 본에는 가산점 몇 프로 주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 가산점을 봤을 때 이득이냐 아니냐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70점 받은 학생이 확통을 선택했을 경우는 72.6이에요. 근데 공통수학하고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74.1로 높죠. 가산점 10%를 받으면.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점수가 적게 나오지만 미적분을 선택해서 가산점을 받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미적분 버리고 확통을 받아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유리하냐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험 체제가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다 잊어두셔야 돼요. 그 이전에 대입 결과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부터가 처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리는 이렇게 산정이 되고요. 다음을 보시면 자, 선택 과목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화작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미적을 선택할 게 유리한 것이냐,
기백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게 올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은 근데 뭐 큰 차이는 있죠. 있는데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닌데 하게 1, 2점에 당락이 왔다 갔다 하면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는 어디 갔어? 얘는 언매를 선택해서 84점을 받았고 얘는 85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표준 점수는 똑같아요. 점수는 1점 덜 받았는데 표준 점수는 똑같단 말이죠. 근데 2등급 받은 애 보세요. 얘는 77점 받고 79점 받았는데 표준 점수는 똑같아요. 2점을 덜 맞았는데도 똑같이 2등급인데 2점 덜 받았어요. 원점수에서. 근데 표준 점수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해서 이게 유리하겠다, 저게 유리하겠다. 그거는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건 각자의 판단이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이 유리하냐, 기하가 유리하냐인데 뭐 확통이 아니고 비교 대상이 아니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냐,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냐인데 여기서 보세요. 미적분 선택에는 88점 맞았고 얘는 89점 맞았어요. 기하가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에 쉽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137점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요. 올해는 기하가 어렵게 나오고 미적분이 쉽게 나오면 또 역전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는 점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못 치겠죠. 여기도 보면 뭐 1점 차이잖아요.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쪽이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건 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체제가 수능 체제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요게 아주 또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애. 요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그냥 기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 때부터 선택해서 듣거든요. 3학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지 멋대로 해요. 다 제각각. 어떤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영리, 문화, 읽기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애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선택 과목을 들었으면 어떤 대학에 갈 때는 필요 없는 과목이고 어떤 대학에서는 들어야만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게 대학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대충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글씨가 흐리지. 또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이렇게 되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국민대, 단국대, 동대, 서울여대, 아주대, 인천대, 외대, 서울 이런 데는 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 모조리 다 반영하는 데는 뭐 건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좀 굵직한데 이런 데는 또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반영해요.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희대, 뭐 인하대, 뭐 이런데, 시립대, 한양대, 뭐 이런 데는 또 일부 과목, 전체 다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과목씩만 뽑아서 반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반영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다. 어떤 대학은 이게 그래서 우리도 고민거리거든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할 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로 나눠줘요. 근데 이게 몇 프로로 주어라? 라는 특별한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80%를 다 A 줘버리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다 A니까. 근데 또 이게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다른 게 서강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를 80% 줬어요. 웬만한 애들 다 A죠. 근데 고대나 서강대에서는 평균 점수 보고 편차 보고 다 따져요. 그래서 에이 평균 점수가 얘네 이거 부풀리기 했네. 오히려 감점이에요. 근데 어떤 대학교는 A는 30점, B는 20점, C는 10점 이렇게 단순으로 점수 배정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또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을 출제를 할 때 A를 많이 줄 거냐, 조금만 줄 거냐 이게 아주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서강대나 고대인가?
네, 서강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져요. 니네 평균이 얼마야? 얘가 A를 받았는데 평균 보니까 웬만하면 다 A네? 에이, 니네 학교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학교들은 지금 두 군데, 서강대하고 고대가 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자체 그 어떤 점수 배정 방식이 있어요. A는 몇 점 준다, B는 몇 점 준다, 이런 자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강대하고 고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강대 고대를 의식하고 A를 조금 준다, 10%밖에 안 준다. 그럼 서강대 고대가 안 가는 애들은 피고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해서 그냥 적정 수준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A를 받는 학생이 그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A를 많이 준다고 해도 걔는 써먹지를 못해요. 어차피 그 대학 못 가니까. 그래서 그냥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 조금 골치 아파졌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 ABC 3단계 성취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A 받았으면 30점, B 받았으면 20점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서강대나 고대처럼 니네 평균이 몇이야? 표준 편차가 얼마야? 이런 거 따지는 대학은 A가 많으면 손해예요. A가 적을수록 그 학생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70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70점 맞았어요. 근데 우리 학교 평균이 69점이야. 그럼 난 잘한 거 아니죠. 평균보다 1점 잘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수학이 60점 맞았어요. 근데 학교 평균이 10점이야. 엄청 잘한 거죠. 이런 걸 따져요. 서강대나 고대는. 그래서 이 서강대 고대를 위해서 애들을 A를 조금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다른 애들이 피볼 테고 그래서 그냥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은 이해하셨죠? 네. 아유, 이해력이 높으셔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서울대인데 서울대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대 바보라고. 서울대 없으시다고 했죠. 다행입니다. 손 안 드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가 그동안 의대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왜? 서울대를 가려면 투 과목을 봐야 돼요. 화학과 생물 투 뭐 이런 식으로 투 과목을 봐야만이 서울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 지금 2학년 애들부터는 그게 없어져요. 1+1도 받아줘요. 서울대에서. 왜냐면 다급하겠죠. 의대한테 다 뺏기니까. 그래서 완과목을 2개 봐도 받아줍니다. 대신에 1+2 과목을 보면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뭐 생물 2, 화학 2 이렇게 보면은 가산점을 더 많이 주고 생물 1, 화학 2 이러면은 가산점 몇 점 주고 생물 1, 화학 1 보면은 가산점 안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대 경쟁률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지겠죠. 왜냐면 원 과목 본 애들도 한번 던져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뭐 가산점을 얼마 주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여기 정시에 지역 균형이 생겨요. 정시에 이게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수능으로 다 뽑았어요. 수시에서는 수시에서 뽑고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 수능은 60% 들어가고 학생부가 40% 들어가요. 꽤 큰 거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가 수능만 잘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그 공부도 얼마큼 성실하게 했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물론 수능 100% 전형도 있어요. 수능 전형도 있는데 이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수능은 못 봤지만 내신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근데 난 수능 잘 봤는데 내신 별로야. 그러면 여기 도전하면 안 되겠죠. 지역 균형 쓰면 안 되겠죠.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수능은 잘하던 애가 수능을 망했어? 그러면
내신은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많이 망하면 안 되겠죠. 조금 망했으면 도전해봐도 될만하겠죠. 자, 그랬고 올해 2023년도 이렇게 글씨가 흐려. 노안이 와서 그런가? 서울대정시가 교과 이수에 따라 이제 추가 가산점을 반영하고요. 최상위권 학생들 뭐 가산점 고려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별로 쓸 데가 없는 얘기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수시, 인재수 수시 왔네. 빨리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뭔데? 수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조조전형 모집 인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했습니까? 증가는 했죠. 전국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갈 때는 전국적 아니죠? 서울권이죠? 서울권은 누가 증가했어요? 정시가 증가했어요. 정시가.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솔직히 우리는 전국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 중과하라.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그 다음 교과도 많이 저렴했어요. 이게 뭐 국가에서 니네 대학에 뭐 돈을 주겠다 말겠다 막 이러니까 얘네가 서둘러서 만들었는데 얘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돈 안 줄 것 같고 하기는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잔머리 굴려서 이제 교과 전형을 만들었고 그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부터 굉장히 대폭 늘어났어요. 논술 인원이요 많이 줄긴 했죠.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요게 홍대 세종이 신설이 됐죠. 근데 뭐 잘 안 가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자기소개서 축소됐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조금 완화가 된 것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고 뭐 신설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때그때 대학에 따라서 다르니까 차근차근 볼까요? EBS 연계율이 작년부터 줄었어요. 50%로 줄었는데 옛날에 연계율이 70%일 때는 직접 연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50%로 줄었고 EBS 교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EBS 교재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70%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경우 한 5, 6문제가 교재에 있는 지문 똑같이 나와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죠. 번역 공부고요. 내용만 읽어서. 그래서 이 직접 연계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연계율도 줄이고 직접 연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연계로 나와요. 간접 연계는 뭐냐면 내용은 비슷해요. 환경에 대한 지문, 다른 지문에 환경에 대한 지문을 내요. 그러면 연계는 연계죠. 같은 주제니까. 그런 식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어려워지죠. 당연히. 그래서 작년에 어려웠던 거예요. 애들이 작년에 영어도 어려워서 죽으려고 했었죠. 영어 못하면 못 가는 대학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대하고 성대과는 몇 등급 이상 안 맞으면 안 받아줬어요. 영어를.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수상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기당 1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시에서. 그 다음에 약대 학부가 작년부터 이제 약학대학원이 없어졌어요. 다 폐지시키고 대학으로 편입을 됐어요. 그래서 약학대학을 뽑아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잖아요. 약대 인원을.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약대가 결과를 보니까 대충 한 1점대 초반은 가져야 되더라고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서울 이쪽, 경기 이쪽 메인 그 약대들 있죠. 웬만한 대학 들어본 약대들 거기 가려니까 보통 1.1에서 1.3 안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내신이. 근데 좀 지방 약대다. 거기도 1점대 초반이에요. 1점대 중반 정도? 간혹가다 이상한 거는 또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 보시면 무슨 소리야. 여기 뭐 1.8도 갔는데 1점대 후반도 갔네.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어디 애들? 특목고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아니에요. 애들이 꼭 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4등급도 고대 갔잖아요. 나 3등급인데 나 갈 수 있어요. 그거 네 거 아니야. 특목고 거야. 걔네들은 가능하죠 그게.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약대 인원이 많아졌죠. 올해도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생겼는데 올해 또 이 약대 의대 의치한 약이 다 늘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아까 자연계 부모님들 아싸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늘어나면 일반 학과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위로 가잖아요.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여기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구멍이 생기죠? 그럼 밑에 애들이 여기 메꿔야죠.
그러면 밑에 애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쉬워졌죠. 예전에 택도 없는데 애들이 서울대를 안 가. 다 의대로 빠져. 옛날에 서울대에 예비순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서울대 붙으면 절대 발 안 빼죠. 빼겠어요? 안 빼지? 근데 요즘은 빼요, 발을. 왜? 의대 가려고. 의대, 치대 뭐 이런 데 가려고 서울대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합격은 됐는데 애들이 다 빠져나가서 없어.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 했지? 순간? 예비 손익으로 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도 반백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해. 자, 어쨌든 그리고 수리형의 갈아타기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이건 일단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부놈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인원 보셨고요. 78% 아니다. 우리가 갈 대학은 78%가 아닙니다. 22% 아닙니다. 41%입니다. 이따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78%지만 서울권 요쪽 15개 대학은요 59%를 수시로 뽑아요. 그 다음 41%를 정시로 뽑아요. 그럼 누가 많이 뽑아요? 59대 41? 수치상으로는 수시가 많죠. 근데 그 수치를 누가 찢어먹어요? 종합전형 조금 59% 갖고 종합전형 몇 프로, 교과전형 몇 프로, 논술전형 몇 프로, 실기전형 몇 프로 이렇게 찢어먹어요. 그러면 배당 받는 게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많이 뽑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과연 여기 나오죠? 자, 전국대학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42%나 뽑고 종합은 23%, 논술이 3.2%, 실기에서 22%를 수시에서 뽑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갈 때는 거기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15개 대학. 거기서 보면 교과 11%밖에 안 돼요. 종합 33%예요. 그런데 정시는 41%예요. 자, 순위를 봅시다. 여기도 뭐 그래프도 있고 뭐 볼 게 많죠. 순위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가 제일 많이 뽑고 종합이 그 다음 뽑고 정시가 그 다음 3위예요. 정시가. 근데 우리가 갈 대학 15개 대학은 정시가 제일 많이 뽑아요. 41%.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교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야 78%가 수시 뽑는데 이 수시 안 쓰고 뭔 소리야. 수시 가야지. 78%나 뽑는데 모르는 소리죠. 그분들은 그럴 수 있죠. 기차를 타시면 되죠. 전철을 타는 게 아니라 그럴 분들은 78%가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갈 대학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종합, 교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공부해야 돼요? 적은 정시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수시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건 뭐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일단은 정시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애들 있어요. 정시 버리고 막 수시에 매진하는 애들. 그러다 수시 떨어지면 평촌 가야죠. 아니면 강대 가든가. 자, 요거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수시하고 정시 모집 변화율 서울대 보세요. 10%가 마이너스죠. 수시를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정시를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8.5% 어디냐면 중앙대 같은 경우도 8.5%가 수시 줄였어요. 막 줄였죠. 엄청 줄였죠. 그 다음 또 어디냐면 이 빨간 애들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수시는 59%, 다 40%대죠. 애들. 굵직한 대학들. 고대도 마찬가지. 고대 봐요. 60대 40, 얘네도 40% 뽑죠. 근데 이 60을 나눠 갖는다고 했지 아까 종합, 교과, 논술, 실기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몇 프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도 그래요. 중앙대, 경희대 다 이러죠. 여기 봐요. 경희대 49%에 누구야? 시립대. 반 뽑네. 절반을 정시로 뽑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수시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큼 끝까지 정시는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모집인원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것들 보면 늘은 학교들 종합이 늘었죠. 연대는 오히려 정시가 조금 줄었어요. 조금 한 몇 명이 한 15명, 10명 줄었네. 줄은 것도 아니죠. 빨간 것들 늘은 거예요. 늘은 거고 여기 봐요. 서울 같은 경우 정시 엄청 늘었죠. 작년에 979명 뽑던 걸 1395명 뽑아요.
얘는 1,400명 뽑던 거를 1,700명 늘렸죠, 고려대. 중앙대는 980명 뽑는 거를 2,000명 늘렸어요. 엄청 늘린 거죠. 엄청 줄였죠, 여기서. 이거 뭐 잘못됐다. 제가 손가락을 잘못 늘렸나 봐요. 다른 데서, 여기서 줄여서, 여기서 줄었군요. 작년에 1197인데 1392명을 늘긴 늘렸는데 여기서 줄여갖고 여기다 보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탰겠죠. 어쨌든 많이 늘려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건 이렇고, 뭐 여기도 그렇죠. 뭐 외대 같은 경우도 정시 많이 늘리죠. 그 다음에 경희대도 그렇고 동대도 그렇고.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다 찾았어요. 저는 찾는데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다 뒤적뒤적해서 찾았답니다. 자, 정시 보겠습니다. 이제 수시 이제 끝났어요. 정시로 가야죠. 전국 정시, 전국 인원 감소? 물음표 내가 일부러 해놨죠?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갈 대학은 여기 아니에요. 그 다음 서울권 주요 대학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